그냥 해 그러면. 머근이가 앉아서 한 번 더 갔다 왔어요. 도저히 잘 생각이 없어서 10:26 is yeah still not sleeping. 자 합시다. 그냥 해봅시다. So what are we talking about today? 오늘은 산리아가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 산리아는 어떻게 부부싸움을 하나요? 어떻게 잘 싸우시나요? 이제 이런 어떻게 잘 싸우시나요? 질문이 사실 그거였어.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인스타로 이런 질문들 받는 거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딱 보고는 이거 영상 주제로 좋겠는데 해가지고 바로 그냥 찍자 해가지고 바로 원래 이렇게 찍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 원래 찍고 싶은 생각도 있긴 했는데 딱 계기가 진짜, 됐어. 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찍고 싶은 주제가 너무 많은데 딱 그때 이제 필 꽂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요새는 뭔가 이렇게 찍고 싶은 게 없다가 딱 이런 질문 하셨는데 이거 찍자 해가지고 바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어떻게 이 갈등 상황들을 헤쳐나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우리는 갈등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나요? 저희는 일단 싸우질 않아요.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살짝 문제인데 이게 우리가 일단은 싸우질 않아요. 근데 저희가 결혼하고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연애 때도 그렇게 막 싸운 적은 없지. 네, 이렇게 막 감정이 막 업돼서 막 싸운 적은 없어요. 서로 갈등을 소통한 적은 수없이 많죠. 서로 안에 의견 차이, 관점 차이, 감정 차이 이런 거는 수도 없이 소통을 합니다. 당장 어제도 아주 딥토크를 한번 했고요. 맞아. 안에 우리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에게 개소통하고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싸운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되게 많은 부분에서 사실 잘 맞는 편이에요. 그런 게 사실 되게 빅 포인트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부부가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신뢰인 것 같아요. Yeah. 그러니까 내가 수환이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수환이가 예를 들면은 저희 둘 다 말이 세요. 되게 강한 아시겠지만. 네네네 되게 말이 세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서로한테 얘기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환이가 조금 더 직설적이에요. 네, 제가 좀 더 직설적이에요. 저는 말을 좀 예쁘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 수환이는 확실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yeah. 수환이가 이제 그냥 막 얘기하다가 아니 근데 예영아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됐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딱 좀 세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세게 할 수가 있지? 조금 따뜻하게 예영아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기분은 그때 나쁘지만 제 마음은 그때 어떻게 돌아가냐면 수환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 것이 나를 상처 주기 위함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감정을 살짝 일단 삭힌 후에 한번 물어보자. 수환이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음이 좀 괜찮아진 다음에 수환이한테 물어보면은 당연히 수환이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너가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미안해. 일단 사과를 해주고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해는 되지. 그때는 이해는 되지만 여전히 그래도 다음에는 조금 더 예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은 수환이가 알았어. 그럼 다음에 내가 더 예쁘게 말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베이스. 수환이는 절대 나한테 상처받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수환이는 나를 굉장히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감정이 상해도 이거를 내가 수환이한테 말을 하면은 수환이는 무조건 사과를 먼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이미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치. 결혼하면서 점점 쌓였죠. 우리가 서로 연애 안에서 서로 계속 이렇게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고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맞아. 뭔가 그 신뢰가 완전 돈독해져서 너무 right? 두터워져서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이제는 이제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So number one is you have to build trust between each other. 그런 거지. 신뢰가 쌓여야 된다. 그게 되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 신뢰가 쌓이기 전에 우리가 어땠냐? 봤을 때 그때도 갈등 상황이 많았는데 너의 의견보다 내 의견이 중요해라는 여기에서부터 보통 싸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우리는. 그러니까 내 의견이 너 의견보다 중요하다는 그 태도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계속 물어보려고 했지. 아니 근데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 또는 너가 지금 나 때문에 화났는데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고 일단 화가 나면은 예영이는 혼자 딱 시간을 보내야 되는 스타일이고 혼자 이렇게 충분히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저한테 와야 되는 스타일이라서 제가 되게 초반에 배우게 된 되게 좋았던 되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꿀팁이 있어요. 제가 항상 물어봤어요 예영이한테. 내가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도 지금 내 나름대로 할 말들이 있는데 그리고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너가 들을 준비가 되었냐 라는 그 질문이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어제도 했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는데 너가 지금 들을 준비가 됐어? 들을 수 있는 상태야? 물어봤을 때 예영이는 또 되게 이렇게 straightforward한 성격이다 보니까 아니 지금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얘기하지 않아. 지금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얘기를 안 네, 하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더라도 기다려 주는 거예요. 트러스트 하니까. 그리고 지금 예영이는 예영이의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그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right? 맞아. 그래서 내가 충분히 감정이 진정이 됐을 때 그래서 뭐 제가 먼저 말하든 수환이가 먼저 말을 하든 나 준비됐어 이제 말해도 돼 하면은 감정이 이제 조금 삭혔기 때문에 수환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잘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Yeah. 들을 준비가 됐는지에 대한 맞아. 왜냐면은 들을 준비가 안 되는데 말하면 기분만 나쁘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되는 거고 아무리 내가 하고 좋은 싶은 말만 말이어도. 하는 거니까.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됐을 때 얘기를 하면 그게 곧 잔소리가 되고 그게 곧 all these negative stuff. So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경험을 토대로 가장 좋았다고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이스가 어쨌든 우리가 계속 그 강조하는 부분이 사랑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이제 맥락에서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기분이 나쁜 일이 있고 뭐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마인드셋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관계라는 게 갈등에 있어서는 나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건 말건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내가 지금 왜 기분이 나쁘지? 혹은 나는 왜 뭐 화가 났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걸 이제 스스로 생각하다 보면은 사실은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라던가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그래서 그런 Yeah. 것 같아요. And number two for me. 우리가 보통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허니를 보통 어떻게 대처해? 우리 부부 사이가? 그러니까 내가 막 기분이 엄청 안 좋아. 나 때문에? 기억이 적이 잘 안 나. 없잖아. 아니 그런 적이 아니 없어. 뭐 예를 그냥. 들면 어. 내가 막 어떡하지? 뭐야? 기억이 안 나. 아니 집이 너무 지저분해. 오케이. 그래서 내가 막 알았어. 지쳤어. 막 오케이.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느라고 다 지쳤어. 오케이.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 나는 청소를 진짜 열심히 해.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야? 그렇게 안 해. 아니 나는 약간 행동은 좀 더뎌도 내가 감정이 내가 이렇게 더 청소하려고 노력을 하지. 내가 더 정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허니가 어떻게 해주냐고. 그냥 좀 애교 부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건데 허니는 어떻게 하나? 나는 그렇게 하잖아. 나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항상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맞아. 허니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상황 파악을 되게 잘하고 논리적이다 보니까 말해주고 싶은 게 항상 많아. 항상 많은데 이제 나는 그래서 항상 물어보잖아. 지금 들을 준비가 됐냐고. 그러니까 수환이 때문이 아니더라도 제가 기분 나빠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수환이가 얘기해줄 때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허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예영이 같은 경우는 되게 리스닝을 하는 것 같아. 리스닝을 되게 잘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막 나빠요. 근데 그게 예영이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 근데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되게 offended 받고 아니 뭐 너만 기분 나쁜 줄 알아? 막 이렇게 너만 할 말이 있는 줄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나도 사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냥 다 들어주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아무리 그 말을 들었을 때 감정이 상하더라도 I think number one, you first have to listen. listen 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허니한테 내가 되게 appreciate 하는 게 그러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항상 들어주는, 일단은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었다는 게 약간 충격으로 항상 충격받고 내가 얘기하면. 맞아. 왜냐면 나는 허니가 나 때문에 힘든 게 내가 더 힘들어. 그래서 내가 힘들게 했으면서 아이씨 나 때문에 힘들다니 그렇게 할 순 없어 이러니까 내가 안 그러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이렇게 선순환이 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I think those two are great tips. 그리고 또 저희가 주고 싶은 팁은 이제 소통. 저희가 이것도 되게 많은 영상에서 강조를 하는 건데 진짜 뭐 커플이든 부부든 소통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고 왜 이렇게 느꼈고 이런 것들을 나 스스로도 모를 때가 많은데 그게 이제 또 자아성찰로 넘어가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내 감정을 돌아보고 그 감정에 대해서 파트너한테 나누는 게 진짜 관계 회복과 이런 관계 이런
성장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는 뭘 깨달았냐면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막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커플들이 막 자기 좋아하는 마음을 뭐 안 말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안 말해. 숨기는 거. 숨기는 거. Yeah. 근데 나는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 좀 도가 텄다 그래야 되나 이 관계에 대해서,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갈등들이 왜 이런 건지가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비밀을 하면 안 되고. 그렇지, 그냥 안 숨기면 되는 건데. 안 숨기면 아니, 되는 건데 이걸 왜 숨기는 그렇지. 거야? 막 이렇게 된다거나 뭐 드라마라서 그런 거지만 아니면은 막 어떤 답답한들이 생겨. 막 갈등 상황들이 막 드라마에서 보이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막 이런 답들이 이제 보이니까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서는 모든 이런 갈등 상황이 다 소통이 없어서 그러니까 근데 상대방이 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내가 이거를 말했다가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이 사실은 이것도 이제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는 걱정들.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소통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서 어쨌든 베이스는 서로에게 신뢰를 일단 쌓고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다 소통하는 법을 그렇게 나도 배우지 않았나 싶어. 맞아. 처음에는 되게 소통을 못했어요. 되게 진짜 자기 못했어. 표현을 못하고 저는 이제 좀 더 표현을 잘 했던 편이고 저희 가족 패밀리 문화가 좀 더 그랬던 편이라서 근데 그 소통이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한국 안에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 안에서 정말 가족 안에서 그런 문화가 없다 보니까 이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소통을 했다가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야. 했을 때 막 부모님이 막 전혀 자기를 액셉트 해주지 않았다든지 더 큰 그 불이익이 왔다든지 이런 이제 상처들이 과거에 이런 안 좋은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부부 안에서도 또 연인 안에서도 내가 이걸 말했다가는 큰일이 날 거다. And many times that is true. Like 진짜 말했을 때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benefit이 cost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소통을 했을 때 연인 사이에서는 특히 이게 가족 사이에서는 부모님과 부모 자녀 관계에서는 자녀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부부 연인 안에서는 이게 하이어키가 부모 자녀지만 연인은 same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그거를 프로세스 해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Right? 맞아. 그래서 소통을 더 많이 하고 거기에서 불이익도 빨리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면 이 소통을 함으로써 드러나서 이 사람이랑 안 되겠다 이런 게 더 빨리 파악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소통은 무조건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느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나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더 알게 되고 진짜 저희는 특히나 결혼하고 나서는 진짜 모든 걸 나눠요. 진짜 모든 걸. 내가 그냥 오늘 있었던 일들도 그냥 내가 나누고 싶어서 나누게 되고 막 저희 사귀었을 때는 막 저는 그런 것까지 나눴었지. 막 이 남자가 나한테 막 대시하는데 내가 막 이렇게 반응했다? 막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은 수환이는 저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볼 정도로 내가 그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말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되게 서로를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연인과 대화하는 것이 어쨌든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보통 왜 막 결혼하면은 막 남편이 막 게임 뭐 세트 사는 거만 비밀로 하고 뭐 헬스 뭐 사는 거 비밀로 하고 막 이런 게 자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왜 비밀로 해야 되나? 진짜. 내가 그걸 비밀로 안 한 사이 내가 사도 돼 라고 했을 때 사도 돼 라고 답을 듣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은가, 그게 얼마나 건강한 관계일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남편이 아내 몰래 혹은 아내가 남편 몰래 하는 게 저는 너무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너무 별로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혀 비밀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진짜 모든 거를 나누는 관계예요. 어떻게 정리를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그리고 너무 좋다는 거를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영이가 얘기했듯이 다른 남자가 자기한테 대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군대에 있고 막 되게 보통 남자로서는 이제 되게 불안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왜 신뢰할 수 있나, 이거는 예영이 자체에 대한 신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트라이앵글로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예영이가 다른 이런 남자들의 짜잘짜잘한 대시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여자라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실 거고 드러나게 된다면 나에게 그건 좋은 일이다. 결과가 안 좋더라도 그러니까 예영이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마음이.
그래서 나한테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좋은 일인 거예요, 저한테. 쓰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크기 때문에 God is always gonna give what is best for me, what is good for me. 그 신뢰가 저도 있고 예영이도 있을 때에는 진짜 이게 진짜 삼겹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둘만 있으면 두 개밖에 없지만 하나님까지 있을 때는 이게 삼겹줄이 되는, 그래서 진짜 끊어지지 않는, 너무 파운데이션이 견고해지는 걸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더 오픈할 수 있는 거고, 서로에게 더 많은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거고, 서로에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해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소통을 안 하잖아요. 나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for example. 뭐 또는 내가 뭐 마음에 있는 것들을 털어놨어. 나중에 미래에 어떤 발목이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더 back off 하고 더 reserved 돼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특히 세상 문화 속에는 그런 게 너무 크니까, 서로 재고, 결혼한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밀당 이런 게 결혼하고 나니까 너무 잡혀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런 있잖아. 것들이... 서로 power control, you know, all of that. Like 진짜 전혀 말이 안 되는 이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퍼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를 보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 extra mile을 가라고 하잖아요. 성경이 진짜 모든 이런 사랑에 대한 것들 보면은 와, 진짜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디자인은 저 사람이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뭐 이불까지 다 싸줘라. Going the extra mile. 성경에서 말하는 extra mile을 가는, 그게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항상 extra mile을 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나의 자녀. God always goes that extra step.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오픈하는 문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혜가 점점 쌓이는 거고, 그 관계 안에서도 지혜가 쌓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지혜롭게 소통할 줄 알게 되고, 더 오픈할 줄, 투명할 줄 알게, 정직할 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지금은 진짜 저랑 예영이의 파운데이션은 제가 제일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I know this will never be, like, this is not gonna go away. What we've been able to build is just so strong. 내가 어떤 얘기도 다 할 수 있어.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 서로 숨기는 게 없어요. 진짜 I think we can say that with confidence, right? 진짜 옛날에 유행했던 막 밀당 막 이런 단어들이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당기면은 수환이는 더 나를 당겨주고, 그럼 내가 더 당기고, 그럼 수환이는 더 당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를 더 그냥 풍성하게만 하지, 미는 거는 진짜 쓸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밀당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선천적으로 살짝 이런 밀당의 기질이 있어서 사귈 때는 살짝 막 썸 탈 때는 살짝 밀당을 하긴 했는데, 그게 저도 있는 줄을 몰랐고 근데 이제 사귀고 나니까 사귀고 나서 밀당 안 했으니까 당기기만 했잖아. 그렇게 저도 만나면서 조금씩 알게 된 거죠. 그냥 이렇게 두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그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고, 어쨌든 또 저희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의 꿀팁이 아닐까. 성향 차이도 되게 크고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저희의 케이스를 통해서 나눈 것일 뿐이고,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하고 저희보다 더 잘하게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중심적인 좀 이런 관점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부부싸움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보통 한쪽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저는 그냥 바로 얘기를 해요. 최대한 이제 예영이가 offend 되지 않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예영이는 그걸 들어요. 그리고 예영이도 할 말이 많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받아들여질 때가 있고 안 받아들여질 때도 있어요.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화해가 되는 거니까 everything's good. 안 받아들일 때는 저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한 템포 쉬어요. 서로의 감정이 좀 과열됐다고 느끼면 그냥 침묵을 하고 한 템포 쉬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그 문제에 각자 대해서. 예배도 드리지. Yeah. 나는 혼자 예배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대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가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세요. 항상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항상 주셔. 네. 그러면은 또 엄청난 내 머리에서 나올 수 없을 만한 그런 지혜가 이렇게 머릿속에 임하면서
진짜 이제 그랬던 것 같아. 그냥 먼저 사과를 하게 되는 뭔가 누가 잘못하고 that's 말고를 the thing. 떠나서 That's the thing. 그냥 내가 미안하고 내가 너를 더 사랑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예배도 있었네. 그러니까 예배도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right? 그래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 현실적인 레벨에서 그 스토리로 얘기해주자면 저는 우리가 결혼 준비할 때 제일 갈등이 많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결혼 준비할 때 결혼 준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결혼 아직 안 준비하신 분들은 결혼할 때 정말 수만 가지의 결정들을 함께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things can get pretty messy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So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예영이가 잘못했다고 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또 예영이가 예영이 가족에게 정확하게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만나러 이제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거기에서 예영이가 되게 싹싹하지 않고 막 되게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하고 그냥 막 가고 무례하게 행동한 것처럼 저는 느껴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wow what is this? I was so angry 막 지금 막 angry가 막 올라왔어요.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like clearly 예영이가 잘못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예영이의 잘못에 대해서 제가 이 계시를 전달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영이가 이렇게 왜냐면 clearly 예영이는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를. 근데 내가 봤을 때 너 요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제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언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 적이 아니라 예수님 와이프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Ephesians 6 Husbands love your wife as Christ loved the church.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냐? 갑자기 그게 딱 오면서 예수님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지? Clearly 교회가 다 잘못했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자 이제 가가지고 한번 지적질을 다 합시다. 이렇게 했나? 예수님 와가지고 묵묵히 죽으셨네? Like, wow, okay. 딱 그런 레벨레이션 주시더니 하나님이 너가 가서 예영이한테 사과해라. 근데 하나님 제가 사과할 게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은 사과할 게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관계를 화해시키는 게 중요한 거였다. 오케이? So 내가 마음에도 없는데 사과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예영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뭔가 지금 너가 되게 교만한 태도로 나한테 왔는데 하나님 너가 위고 너가 옳고 예영이가 틀렸기 때문에 이 구조가 지금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봐라. 예영이가 사실 옳은 거고 너가 예영이의 이 수준에 따라가지 못해서 다 알지 못해서 너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때 어떻게 해야겠냐.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태도는 예영 스승님께서 뭔가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거기에서 언짢은 내가 일단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게 맞겠다. 왜 그렇게 행동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쓴 마음을 가진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사과를 했어요. 저한테 되게 빅 스텝이었어요. 사과를 했거든요. 엔딩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죠. 사과하면 다 잘 돼요. That's just how it is.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면서 결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레슨을 저한테 배우게 하셨어요. 그거는 앞으로 예영이가 옳고 틀린 거랑 전혀 상관없이 너는 예수님처럼 해라. 예수님처럼 그냥 가서 죽어라. 가서 발을 씻겨줘라. 가서 십자가를 져라. 예영이가 잘못한 거에 예영이가 받아야 될 컨세퀀스를 너가 대신 받아라. 너가 프로텍트 해줘야 라. 그게 남편이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이다. 이걸 너무 막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That was such a big 다시 들으니까 너무 엄청난데? like, 그게 우리 결혼 성공 비결이라고 생각해 나는. 맞아. 진짜 한이가 정말 그렇게 살았어 지금까지도. 무조건 내 편이 돼주고 무조건 Stop it, you're gonna make me teary. 무조건 나를 우선순위로 이렇게 둬주고 진짜 나를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해줬어. 그래서 이렇게 결혼했을 때의 서약 그 내용이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이 생각했거든요. 교회를 사랑했듯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예수님을 섬겼듯이 남편을 그렇게 섬길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진짜 그대로 나를 너무 사랑해줘서 왜 안 울지? 그거 기대. 아무튼 그래서 진짜 고마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 기억나는 게 결혼하고 초기에는 한 주에 한 번 이렇게 예배 시간을 가졌어요 둘이.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면서 되게 음성 듣는 시간이 늘 하이라이트인데 그 음성 들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예영이한테 또 용서를 구하라고.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어요. 예영이한테 저 진짜 잘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너 이번 주에 예영이를 향해 정죄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니? 그때 그랬거든요 제가.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어쨌든 내가 정리를 안 해가지고 자꾸 정지하지 않았어? I don't know, 거의 그 전이야. like 완전 초기야. 신혼 초기 때 뭔가 이렇게 예영이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들춰내시면서 제가 그걸 오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진짜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bsolutely. Like I have tasted and seen that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God will show you when you allow Him that you've never thought of. 저는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결혼에 이런 태도를 가지면 무조건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결혼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깨닫는 시간을. 그리고 그렇게 지금 계속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초심을 조금 잃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다시 돌아가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Yeah, that's it. 맞아. 내 스토리만 얘기해? 나는 아니 내 스토리 있잖아. 왜? 예영이의 스토리는 이미 영상으로 돼 있어요. 부부 뭐 깨달음. 그때 우리가 산리아 막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맞아. 왜? summary. 그거잖아. 내 허니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야.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잖아 그거는. 아니 근데 허니가 힘들었잖아. 아니 나 스스로에 이게 대해서 나는 잘못을 한 거지.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요. 누가 옳고 틀려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때 내가 깨달았던 너 거는 왜 치약을 이렇게 짜?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로 싸우는 거라니까. 근데 나는 그렇게 느끼잖아. 그러고 나서 바로 깨달아. 아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 깨닫는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잖아. 알았어. 혼자 그거는 기도하고 여기로 들어가셔서 갑자기. 보세요. 여기 영상 너무 길어져 지금. 영상 너무 길어져. 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보세요. summary는 예영이가 저한테서 화난 부분이 있었는데 예영이가 또 하나님하고 프로세스하니까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그래서 다행히 저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막 몰매를 맞지 않았던 됐던 상황이 또 하나의 스토리고 어쨌든 if you cast all your problems to Jesus and see what He does. That's our conclusion for this video. 맞아. Good luck with the editing. 항상 이렇게 저희가 길게 얘기하면은 예영이가 딱 좋은 부분을 살려가지고 아주 좋은 영상을 만들어주거든요. So, 진짜 오늘 영상 좀 힘든데 잘 해보겠습니다. so hope you like this video. 저희가 지금 여주에 와서 지금 여러 이제 프로젝트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특히 온라인 킹덤 스쿨 신난다. 그것 때문에 온라인 킹덤 스쿨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막 장비들도 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훨씬 더 이렇게 좋은 조명이나 뭐 앵글이나 여러분이 영상 보시면서 hopefully this came out to be a better video in terms of quality. 오늘 영상 유익하게 잘 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네,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기를 바랍니다. 점점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네, 갈등이 점점 잘 지혜롭게 맞아요. 해소되는 상황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그 말을 꼬여. So yeah, bye. 네, 다음에 또 만납시다. 바이바이. 슈. What's up? 저희는 지금 산리아 촬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은 곧 10시가 되어갑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로건이를 재워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잘 낌새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안 잡니다. 네, 로건 씨는 지금 잘 생각이 없답니다. 지금 안 보이겠지만 로건 왜 안 자요? 파방하느라고 안 자요? 네, 로건 너무 행복하군요. 잘 생각이